자, 시작하겠습니다. 화여방 육조단경, 드디어, 돌아가신다고 유통을 부촉하다 이 장면에 왔죠. 저번 주에 보현 행원보살, 금강경, 육조단경의 핵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행삼매, 또 금강경의 사극에 아상인상 중생상 공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보현보살 십종행원, 이것이 육조해능대사의 특별 기조다라고 봐야 돼요. 오늘은 이제 유통을 부촉하다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현종이 8월에 즉위하고 선천원년 개원이라고 고쳤다. 근데 이제 7월 1일날 문도 대중을 모아서 8월이 되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얼마 뒤에죠? 7월 1일부터 8월까지는 얼마? 그렇습니다. 한 달 뒤에 나는 입적하겠다. 목숨을 정리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이제 신의 스님이 하택 신의 스님이 육조해능대사를 사실은 조작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 당시에는, 당나라 측천부 당시에는 이 육조해능 스님은 뜨지 않았어요. 남방에 그냥 변방에 그냥 큰 스님으로 조용히 있었고, 원래는 신수 스님이 이 양대 산맥이죠. 신수 스님과 해능 스님이 당대에 신수 스님은 북종선이다,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됐고, 해능 스님은 남종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사실상, 스타처럼 이렇게 뜨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 신수 스님은 측천무의 스승으로 정식 활동을 했었다. 는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것은 신수 스님도 말년에 보면 신통력을 갖추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해능 스님이 이 신의 스님으로부터 우리 여기가 육조가 아니고 신수 스님은 육조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해능 스님이 육조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역사적으로 사실상은 요 당시는 신수 스님이 득세를 하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셨고, 해능 스님은 남방에서 변방에서 활동을 하셨지만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신수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신의 스님이, 우리 해능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육조의 계맥은 법맥은 해능 스님이다라고 로비를 하고 굉장한 활동 덕분에 했다. 그래서 육조단경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후대에 발견이 되죠. 그런데 지금 만에 하나 지금 이분이 7월 1일 날 문도를 모아서 8월 달 되면 내가 갈란다. 이게 사실이라면 설사 조작이라도 이 신의 스님이 육조는 해능이다, 해능 스님이다라고 아무리 조작을 했더라도 이런 법력과 도력을 가지고 계신 해능 스님이라면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지론이. 일단 그렇다 치고, 그래서 법회와
시내만, 하택 시내만 법회 등 모든 대중은 눈물을 흘리며 울었는데 오직 시내만 동하는 기색이 없었더라. 요 대목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즉 신의 스님이 육조의 정통을 세우고 조작을 했다 하는 대목이 뭐냐면 육조 스님이 다른 논문을 보면은 신의 스님을 점수를 많이 안 줬어요, 사실은. 이놈아, 너는 다 깨달은 게 아니라 좀 수준이 좀 낮은 깨달음이다라고 지적받는 대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다른 사람 다 논문을 흘리고 막 그런 슬퍼하는데 이 사람은 동의한 기색이 없었다 이렇게 써졌다는 거예요. 근데 도를 성취해서 그렇겠냐라는 것이 이게 이 대목의 내용은 조작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 참선을 하면요, 금강경의 포인트가 뭐였죠?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어요. 이거 꺼내놓은 것들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금강경 사구. 하면 검색하면 되니까. 카메라 왔다 갔다 하는가? 지금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 거기 있으면 어떡해? 그래서 금강경의 사구계를 볼 것 같으면은 어떠냐 하면은 내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은 금강경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10장 그 장엄 정토분에서 물론 나오는 것이지만 부처님이시여 우리가 세상을 일상생활 하면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안착시키면서 살아갑니까? 라고 하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없이 살아라. 이게 금강경의 포인트예요. 그런다고 해서 금방 시내가 아무 생색 없이 행동했다. 이거하고 연결되면 안 되는 것이요. 다시 봅시다. 어떻게 마음을 낼 것이며 색성향미 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내야 된다. 이렇게 써졌어요. 금강경에. 보세요. 불응, 주색, 생심하고 이랬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머무르는데 색, 생심, 그 색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는데 주하지 않는다, 응대하지 않는다, 이랬거든. 색이 뭐냐, 그러면은, 몸이잖아요. 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응대한다. 그럼 몸만 그러냐 하면 상대방의 몸도 바라보면은 거기에 응대하는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참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가나서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보면 누가 욕을 하고 막 속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면 가슴에 상처 자죽이 남아있어요. 육체적으로 남은 게 아니라 마음이 상처가 돼서 괴로워. 그게 상처란 말이요. 근데 금강경에는 그런 상처나는 마음이 없이 살아라. 불응, 주, 성향, 미, 촉, 법, 생심하지 말고. 이렇게. 이걸 두 문장을 합치면 뭐냐면 색, 성향, 미, 촉, 법. 6가지의 마음을 일으켜서 거기에 주에서 불응하지 말아요. 응대하지 말아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면 가나서는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요즘에 프로그램을 짜는데요. 외국에서는 이걸 사용을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요즘의 명상을 이 심리치유하는데 이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하고, 예를 들어서 위파사나다 그러면 자 몸을 관찰하세요 라고 해서 눈 감고 집중하게 해요. 그러면은 애들이 집중을 잘해요. 야, 너 생각으로 이마가 어떻게 생긴지 말해봐. 잘해요. 자, 눈, 코, 입, 몸 이렇게 서서히 집중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막 그 밖에서부터 싸우고 뭐하고 이럴 때 상처를 덜 받더라 하는 것이. 이걸 외국 사람들이 활용하는 지금 현재의 한국에서는 이게 활용을 못하고 외국 사람이 심리치유에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걸 이용을 해요. 외국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그냥 이렇게 써졌습니다 하면 관아선 화두 들고 딱 있으면 심리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 머무는 바라 소주 무응무야. 응당이 없다. 머무는 바 없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요.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이요. 그 마음을 쓴다. 그래서 지금 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덥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더우니까 땀 닦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일행삼매를 성취하면 된다. 육조단경에서 강조하는 게 이따가 나와요. 이게 경지가 올라가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신의 소사가 슬픔이나 기쁨에 흔들지 않는구나. 이것은 신의 스님의 칭찬하는 것은 이거는 아마 좀 말을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장점, 성공적으로 육조 해능대사를 중국 천하의 6번째 조사로 선전을 해서 지금에는 육조 해능대사가 성공시킨 것이 있고, 단점, 이 하택 신해가 이 해능 스님을 인위적인 사업을 통해서, 인위적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수 스님은 육조가 아니고 가짜고 해능 스님이 진짜입니다라고 세일즈를 했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어떻게 해요? 달마대사의 그 무소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정말하자면 이 사람이 죽는데도 눈물 하나 꿈쩍 안 하는 사람인데 자기 은사스님을 그 앞세우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이 사람 마음에 저기 그 슬프다, 괴롭다는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인위적인 짓을 했으니까 아이 참 답답하네. 그럼 왜 위에는? 위에 그러니까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의 앞뒤말이 틀리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신수 스님이 하던 것 올라가서 신수 스님 돌아가시고 축천무도 돌아가시고 그 밑에 저 아들이 물려받았을 때 이때 그 무슨 난이 일어나지? 뭐 난이 일어나서 막 이렇게 황제가 밀리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때 이 스님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수계의식을 했어. 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수계의식 받으려면 얼마씩 내요, 이렇게. 여러분들 뭐 5만원씩 회비 걷어서 수계의식 받잖아요. 그러면은 사고가 덜 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돈 장사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황제를 후원해줬어요. 왜? 아이고, 전쟁 나는데 물자가 제일 필요하잖아, 돈이. 이 신수스님이 그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덕분에 황제가 밀어주고, 그러므로 해서 육조가 해능스님하고 떠들 수 있는 장이 열어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떠들다가 쫓겨났어.
지방으로 좌천됐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드디어는 이것을 성공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성공한 것은 장점, 인위적인 사업을 한 것은 단점, 이렇게 평가를 한다. 단 이상한 거는 신수 스님의 후손이 퍼져서 중국 천하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웃겨요. 당대는 아무리 유명할지 모르지만 후손이 없어. 그런데 그 해능 스님은 쫙 중국 천하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선사들이 배출이 돼버린. 이것이 공덕의 차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공덕의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난다 긴다 아무리 그래봐야 후손이 없으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야. 그냥 바람 앞에 촛불처럼 잠시 왔다 갈 뿐이다. 자, 거기까지. 자, 또 다음 이어나가겠습니다. 서기 1712년 당 예종 3년 때라고 했죠. 개성을 읊으시면서 뭐 진가 이러는데 뭐 요것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모양이 같지가 않아서 좀 내려가서 이거죠. 동, 정, 난, 요 네 가지 생사변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론적으로는 지금 이 선을 하는 장점이 마음이 여여해서 세상 만사에 흔들리지 않는 명상의 파워와 마음의 파워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가나선 명상을 했을 때 첫째 테스트가 동을 테스트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서장에 보면은 정처와 요처에서 실험해봐라 이런 대목이 나와. 그게 무슨 말이냐? 정처는 고요에 앉아서 참선할 때 마음이 평화로운 거고, 요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막 그 시내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막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 남자들이 막 나한테 장난치고 막 희롱하고 막 그냥 속상하게 하고 있어요. 이럴 때 너 공부가 어떠냐 하는 거예요. 너 못됐다 애차라 그러고 또 이쪽으로 또 고개 들 이러니 저러니 마음의 동요가 생기는 것이 생기면 이 사람은 공부가 덜 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에 이게 어지러울 난자거든. 이게 어지럽지 않아야 된다 하죠. 그래서 삼매를 얻어야 된다. 정 이렇게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생사이변에 떨어지지 않은 기술이다. 그래서 과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한국 불교에서 동정이변의 삼매가 여여한 사람이 단 몇 명이나 있겠느냐? 퀘션 마크다. 여기 보면 법회 상자가 앞으로 나와 화상께서 돌아가신 뒤에 의법은 누구에게 부촉하시겠습니까? 이 질문할 만한 내용이요.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대범사에서 설법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보단경이라고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진 것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오직 다만 정법에 의지하고 정법에 의지해서 중생을 제도하고 너들 자신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내가 본래 이 땅에 온 것은 법을 전하여 미혹한 중생을 건짐이라. 한 꽃잎에서 다섯 잎이 나왔으니 자연히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지금 드디어 당신이 5꽃잎이 맞죠? 달마에서 한 분 빼면은 5분이잖아. 그러니까 맞지. 내가 종지를 성취하고자 할진대 모름지기 일상삼매를 통달하여야 하느니라. 이게 땡동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가나선의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내가 이걸 만들었다 했죠. 한국 불교의 최초로 가나선 하는 법. 지금 얘기한 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러면 일단 삼매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자료가 있다. 이거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참정이에요. 가나선 솥단지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참정이야. 참구. 그래서 이런 그 기술적인 부분이 이런 것들이 하나만 빠져도 이 사람은 가나선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거 하고 얹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참구가 뭔지를 모른다. 이 사람 참정이 뭔지 모른다. 이 사람 지금 하도 참선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다리가 이렇게 산발이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솥단지요. 이게 이제 그 화도하는 법의 내용 기술이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집어넣고 푹 고우면 돼. 어떻게 했느냐? 이 장작불은, 장작은 무엇이냐고, 요 밑에 있는 재료들이야. 그러면 불은 무엇이냐? 아, 카메라 안 끌래. 요즘 무서워 죽겠어. 뭘 자료를 내놓으면 막 통째로 그냥 찍어가서 흘렀네. 이거 자료 노출되면 안 되는데. 제자고 코딱지건 간에. 어쨌든 한국 불교의 최초로 가나선하는 기술을 내가 총체적으로 모아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논문과 모든 선책을 다 보고 내가 체험을 직접 해보고 나서 가나선 수행하는 법을 최종적으로 저렇게 정리를 딱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내가 지금 이제 아까쯤에 그 일행삼매를 해야 되고 반드시 그 삼매 부분을 닦아야 된다.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어떤 스님도 삼매를 가르치거나 강조하거나 단계를 말하는 참선 수행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데 이게 넌센스라고요. 육조당연 그럼 미쳤냐고요. 그러면 육조 해능 스님 미쳤냐 이게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육조 해능 스님 금방 문장 봤잖아. 일행삼매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 다 봤어요, 안 봤어요? 이 보라고. 너희들은 만약 종지를 성취하고자 할진대는 반드시 모름지기 일행삼매를 통달해야 된다. 이 문장을 읽었으면은 육조단경을 참선 강의하는 스님들이 너도 나도 하는데 이 부분을 하고 쏙 지나가. 뭐 지금 농담하는 거요? 왜 이걸 으르르 하고 지나가냐고.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가능하다. 즉 다시 말하면 나는 인위적 정신 다운해서 삼매를 갖추고자 열심히 노력하면 수면 상태까지도 정신을 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화두 타파를 좀 재미를 봤다. 아니면 나는 숙면 이래까지 가서 잠은 극복을 했다. 숙면 이래까지 가서 화두 타파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영명정지 하다만 맨날 했지 뭐 하도 1년 됐다 오롯이 됐다가 뭐 좀 도 깨쳤습니다. 이건 뺨을 갖다 앞들어 탁 때려야 돼. 왜? 아니 그거는 잠깐의 삼매일 뿐이지 계속 유지되느냐는 거예요. 육조 해능스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며칠 뭐 삼매 좀 들어갔고 뭐 1년이 됐다. 일행 삼매는 숙명 이래도 건너갔다는 뜻이고요. 걸어다니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속에서 삼매가 유지됐다는 뜻이지. 이 일행 삼매가 어떻게 맨날 며칠 뭐 조금 재미 보다가 화두 탁 깨치니까 뭐 계속 울고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형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형 사고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일체처의 마음의 상이 머물지 않고 밉고 사랑하는 생각을 내지 아니하고 취하고 버림도 없으며 이익이 되거나 말거나 아무 한가하고 평온하더라. 그러므로 가나선에 참정, 참구, 참의 요 세 가지 기술은 하나만 빠져도 손담비가 쫓아와서 땀을 때려야 돼요. 내가 미쳤어 이런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 참선을 가리키려면은 바로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이번에 저 백담사에서 그 뭐 국제선대회 한다고 비디오 찍고 지금 그 기초선언해갖고 스님들이 뭐 한 100여 명 있는데 거 나와서 20년 한 스님, 30년 한 스님들이 나와갖고 가나선 어쩌고 설명하는데 단 한 스님도 이거 기초 가나선 드는 법을 설명한 스님은 단 한 명도 못 봤어, 지금까지. 해구가 아니라 무효가 아니라 무슨 놈고 오등수는 대원이야 누구야? 아무도 못 들었어. 난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스님은 한 명도 안 봤어. 그럼 어떻게 설명하니? 송담 스님은 이 먹고 내쉬면서 마시면서 이 먹고 진제 스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참나는 먹고 참나는 이러고 앉았어. 그것도 어떻게 듣냐고? 2m 앞에 들어. 누가 맞아? 누가 맞냐고. 이거 이렇게 중구난방하면 안 돼. 그리고 다 단순히 또 그것만 얘기하고 있어. 이게 다 미친 사건이, 이게 사건이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요게 참 의에 해당되는 것이요. 기술적인 부분은 그래서 참의가 참정이 되고 참정이 참단으로 넘어가는데 의단동로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의심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첫째 기술이라는 가나선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참정이야. 그래서 글자를 생략해놨어. 정말 한자 글자 딱 써놨어. 누가 컨닝할까봐. 요거 사진 찍어도 해석 못해 누구도. 그리고 나머지는 비밀 내려가겠습니다. 지우자. 난 몰라. 이제 더 이상 말 안 해. 다만 가나선 수행체계를 저것을 금방 얘기했던 이 도면을 여기다 이론적으로 내가 쭉 정리를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가나선 수행체계 연구해가지고 쫙쫙쫙쫙 내려가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쫙쫙쫙쫙쫙 여기까지. 아유, 이게 솥단지 하나 만드는데 이 이론은 이렇게 많이 들어있더라니까 세상에.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그 삼매를 강조했기 때문에 삼매에 대해서 몇 마디 하자면은 이런 게 있다. 참정은 삼매를 말하는데 사선정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처삼매로 들어간다. 정처삼매라고 하는 것은 좌선삼매와 같다. 좌선이려 앉아서 삼매가 쭉 잡혀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요처삼매가 돼야 된다. 요처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울 요자예요. 사람을 상대하건 걸어가건 뭐 장사를 하건 뭘 하든 마음이 여여하고 이려가 딱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꺼내놓은 게 어디로 가버렸네. 이런 사종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이거다. 사종삼매가 무엇이 엉뚱한 게 뜨고 앉았네. 삼매 나는 그냥 자료를 너무 이쪽에다 다 안 넣어놔가지고 할 수 없다. 이게 내가 연구 논문에 썼던 이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삼매를 비교를 했어요. 이빠사나의 삼매, 가나선의 삼매, 가나선, 그 다음에 사과, 사향 사과의 삼매와 연결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도표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석사 논문에 올려놓은 것인데요. 왜 그러냐? 가나선과 이빠사나의 삼매, 그 다음에 유식 번뇌, 유식의 삼매, 이거는 다 연결이 된다라고 내가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이빠사나에서는 견옥과 수옥으로 나눠지.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번뇌의 흐름은 상속상, 지상, 경계상, 능견상, 무명업상, 뭐라고 밑에 써졌죠. 이런 식으로 정리되고요. 이게 번뇌가 이렇게 세 번뇌가 나눠진다는 뜻이 이렇게. 그 다음, 이빠사나에서는 이제 멸진정으로 추구해 가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고, 가나선에서는 이렇게 동정이려 삼매, 그래서요, 몽중이려 삼매, 이렇게 나오죠. 요 앞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자선 삼매, 아까 얘기했죠. 정처, 요처, 기타 등등, 이런 것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숙면이려 삼매, 사중득할. 즉 말하자면은 생사이려 삼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에서 삼매를 이렇게 차고 들어가지 않고 강조하지 않고 가르칠 능력이 없으면 가나선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사양사과에서는 뭐냐? 수다원가에 해당되고 그랬어요. 아까 정처, 요처는 두 개로 나누면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사다함가에 들어가고, 그럼 어디에냐? 몽중일여삼매 가기 전 상태가 사다함이다. 그럼 뭐예요? 일행삼매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예요. 아나함은 어디까지냐? 몽중일여, 동정일여까지 들어가면은 아나함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숙면일여에서 사중특할까지가 아라한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스님들은 이 과정들이 있을까 없을까? 미안하지만은 단 한 명의 스님도 이런 능력을 가진 아나함도 없고 사다함도 없고 아라한은 더구나 없고 사중득할이라. 내 삼매에 들어서 혼을 쪽 빼가지고 자유자재, 아까처럼 해능 스님처럼 나 한 달 이때 나 간다?
이를 능력을 가진 스님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뭐요? 전부 거짓말 큰 스님이다라고. 죄송한 얘기지만 거짓말쟁이들이다. 왜? 사정득할까지 가지 아니한 사람은 도를 깨쳤단 말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죄송하지만 하면은 대망어죄야. 그냥 나는 3년 며칠 하다가 재미를 봤어. 그럼 여기죠. 수다원도 안 된 중들이 종종이니 방장이니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가나선 화두를 그렇게 깨치면은 유치원생의 도를 말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가나선에서 화두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참고가 될지 모르겠어. 첫째, 송화두 단계. 지금 단계에서는 인위적으로 큰 스님이 뭐 화두를 주고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죽고 버린 상태입니다. 없어졌어요. 지금 그런 능력을 가진 스님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럼 뭐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100명이나 한 100개 정도 화두를 열어보고 그 중에 내가 딱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걸 들고 송화두를 먼저 해라. 두 번째, 그것이 열심히 하다 보면 왜 여러분 그 염화두라고 그래. 이걸 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딱 붙어요. 그래서 이것이 화두를 마음으로 하는 것, 의심이 조금 들다가 말다가 하는 단계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었나? 늘 있었어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거를 접속해서 내가 실습을 당장 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벌 스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먹고 손가락도 이것이 먹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해라. 이제 이게 화두식, 그렇게 해서 의단동로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지금, 참구하는 법, 의심을 일으키고 의심을 관하는 법이 참구예요. 거기에 참정이, 이 산발이 세 개가 같이 어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러면 송화도 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참, 의심을 반드시 해야 된다. 기술적인 부분. 점심 먹어서 그러지? 잠이 쏟아진 게 어떤 애게 잠을 안 잤든지. 응? 그 다음에 참 구가 있어야 돼. 송화도 하기 전에 참의와 참구와 그 다음에 활구가 있어야 돼. 요 세 가지 공식이 빠지면 이 사람은 화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송화도 하기 전에 기술적인 부분 세 가지,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까지 것도 하나 똑바로 설명을 안 해주고 화두 들으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고. 매우 맞아야지. 그러니까 해본 사람들은 왜
자기가 잘못 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기 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송화도 하기 전에 이 세 가지 기술을 다 알죠. 모른다하지만 설명 작년 이맘때 다 했어. 정보 봐. 네. 알아 몰라. 작년 넘은 때는 아니고. 2달 전에 다 들었지? 그거. 이걸요? 이정대 때. 아니, 분명히 들여놓고 그 소리를 하면 너 어떻게 하나. 어디, 자, 말해봐. 참의는 뭐라? 의심. 예, 이게 마음의 의심이 정말로 진정으로 딱 걸려야 돼. 그래서 참의는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참구를 설명해봐, 어디. 참구는 참의와 참구. 허허이, 설명해봐. 2달 전에 다 들었다면서. 지금, 예, 본인도 생각나겠지만, 나 이거 지금 몇 번째 반복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본인이 지금 더듬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이거는 선물 씨가 크게 한대. 해봐, 어디. 화두와 화분. 이야, 그래도 기억을 했네.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 우등생이에요, 법원생. 여기를 봐, 화면은. 참구는 화두와 화미를 정확하게 관찰을 해서 알아야 된다. 이 기술적인 부분이 빠졌을 때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화두 드는 법이 틀린 거예요. 이먹고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화두 드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화두와 화미법에 참구법에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이먹고 할 때, 그럼 이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그놈. 이라고 하면 그놈이 한 생각을 일으켰어요? 안 일으켰어요? 바로 그놈의 주인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을 때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그 생각이 일어난 놈의 주인공을 찾는데 주인공을 찾는 것이 이먹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충청도 말로 이것이 무엇이 되유? 어때? 맛이 나왔나? 그러면 전라도 말식으로 해볼까? 이것이 뭐랑 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틀려? 맛이 안 나죠. 그럼 이먹고는 어디 말일까? 경상도 말인데 이먹고 하는 게 맛깔나. 그게 희한하죠. 그래서 이먹고 하는데 지금 이 먹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걸리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기술적인 부분. 내가 해보니까 이걸 찾아낸 거예요. 가르쳐줬죠.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겁니다. 이하고 학고, 먹고, 눕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마음에 탁 걸려야 돼요. 그러면 이 세 개가 동시에 마음속에서 돌아간다라고 보면 맞아. 자, 봅시다. 이제 또 이게 화두 드는 법 기술을 지금 오픈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대한민국 최초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어. 꼭 2달 전에 들었는데, 근데 뭐, 화두 한 번도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 분명히 이거 가르쳐 준 거야. 그래, 자, 보세요. 이하고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 일으킨 것을 학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디서 이하고 일어나지? 라고 퀘션 마크를 창구를 한다. 의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라고 하면은
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요. 이거 뭐 창조 아니에요. 창조. 무에서 이라고 생각을 일으킨 이게 창조 아니에요. 이거 묻고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누가 이 생각을 이하고 일으키자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가나선 드는 법의 최초의 기술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가나선 100년을 설명하고 있어도 이게 눈에다 총 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형 사고예요. 셋 중에 하나는 걸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자, 하고 먹고 눕고가 된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은 화두와 화미를 생각해라. 이 먹고라고 할 때 이라고 하는 먹고 하는 이 생각을 일으키면 된다 안 된다? 야무지질 못해. 이 먹고 하면은 맞아야 돼. 이 먹고 하고 일으킨 생각을 의심을 일으키고 그놈을 보고 있으면 맞아야 된다는 거요. 매우 틀렸기 때문에 이 먹고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보통 보면은 기초선언 가면 선원장님이 유난히 뭐 이런 돌대가리 중들이 내가 참 말이 심했지만 심할 짓을 저질렀어. 이렇게 설명을 내가 하듯이 해야지. 어디서 이 먹고 드세요. 이 먹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으면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이 말이요. 그런 무식한 것들이 어디서 윤하고 선원장이고 무슨 놈의 반장이고 에이 못난 것들. 나는 또 모든 스님들이 다 이거 하나 똑바로 설명하는 스님은 내가 못 봤다 이 말이요. 이 먹고 하고 이하고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그 일어나기 이전 요걸 이렇게 해야 된다. 관을 해야 된다. 이것이 화두와 화미라는 단어야. 꼬리를 네가 의심을 하고 들고 있을래? 아니면 머리를 들고 있을래? 머리가 뭐냐?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을 관찰하고 의심을 거기다 대고 하는 거와 생각을 익힌 다음 이 먹고 하고 그거 생각하는 것은 화미라는 거예요. 이야기 화자 이하고 생각을 일으켰어. 그것이 먹고 하고 생각하면은 그는 칼로 그냥 딱 잘라도 죄가 아니야. 절대 그렇게 들면은 화두타파에도 엉터리 화두타파가 된다. 왜? 생각이 일어났어. 이하고 일어난 요놈을 갖다 화두타파에도 탁 잘라내서 이 속에 뿌리는 그대로 있잖아. 번뇌의 뿌리는 그대로 있잖아. 내가 화두타파했다고 싹 번뇌가 없는 것 같으면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번뇌가 일어난다. 뿌리가 있으니까. 뭐야 그러니까 화두라는 뜻은 이야기 화자 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번뇌가 일으키는 그 이전을 갖다가 뿌리를 관찰하고 의심하고 하고 먹고 눕고를 거기다 포인트를 두면서 이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이걸 설명하지 않고 뭐 열심히 해라. 누구는 그런 말 못해. 조류 스님이 누가 물어보니까 부처의 뜻이 뭡니까 하니까 무락했더라. 그러니까 무라고 들어라. 이게 어디 그렇게 망발을 하느냐 하는 것이요. 이렇게 가르쳐줘야지. 무조건 무락고 들어라. 그럼 태어나기 전에 어째서 탐나는 먹고 이렇게 들어라. 국제 선대에 나가서 하니까 유나가 나와갖고 이제 종종 스님이 가르쳐주더라고. 어째서 참나가 묵거라고 해라. 단순히 이렇게만 하고 땡 쳐들어가니까 놀래버렸어요 내가. 명색이 우리나라의 종종이란 양반이 화두 드는 거 어째서 참나가 먹고 이렇게 생각하래. 이거 화미야. 그렇게 얘기하면은
세상에 전국이 다 보고 텔레비를 다 보고 전국 세계적으로 미국의 우리 동포들도 다 볼 것인데 불교 방송을 그런 대형 사고를 쳐 수부리도 많아서 이거 하나 설명을 못하고 이것도 뭐 의담통로 누가 의담통로 몰라? 나 참 하도 드는 기술 요 한 가지만이라도 똑솔나게 설명을 해줘야지 수행체계의 기본이야 기본. 뭐 참불선이 나와갖고 하도 그 관한선 설명하는데 이거 하나 설명을 못해. 아이고 그래가지고 무슨 참선을 했다고. 에라이. 선생님 우리가 그러면 이 먹고 하고 할 때 이렇게 생각이 텅 비어지잖아요. 텅 비어지면서 다시 이제 또 이가 이렇게 이 할 때 그 텅 비어지는 그 자리에 텅 비어진 게 아니고 일으키는 생각, 번뇌의 뿌리를 관찰하면서 동시에 의심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요. 생각 일으키자는 이하고 그 일으키는 이전의 본래의 면목을 관찰하고 참고하라는 거요. 의심을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스님 말씀은 그거 뭐야 이목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뭔 소리야 이목구를 하되 화미를 하지 말란 말이야. 화미.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그렇지 이하고 할 때 이렇게 화미 이목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목구 이전 상태를 번뇌망상을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뿌리를 하두라는 것은 뿌리를 관찰하고 의심을 하면서 거기에다 포인트를 두고 화두를 들어야 된다는 게 선법이 그렇다 이 말이요. 그 뿌리가 참나 아니에요? 네 코딱지 푸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산매에 들어가서 생사일이여 산매에 들어가서 화두 타파하면서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그 뿌리가 나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히 말할 수가 있냐는 것이요. 그럼 도 깨쳤네 지금. 아니 그게 나 참나 그럼 더 말할 거 없네. 지금 도 깨쳤으니까 내가 가서 한번 뺨을 때려볼까? 기습적으로 키스 한번 해볼까? 어때? 기분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저렇게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아니 왜 더워서? 아니 이게 굉장히 더워요. 여기서 열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차관 오늘 화두 드는 법 하나는 끝내주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내가 지금 이거 설명을 해주니까 나중에 도전장을 던지든 말든 뭐 그거는 본인들의 숙제고. 세 번째 주작 화두. 의심이 들다가 간혹 들리지 않는 단계라고 했어요. 주작 화두라고 하는 것은 염화두가 되었을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목구가 쭉 하고 유지될 내가 좋아하는 화두는 두 가지인데 이목구하고 어째서 묻고 하는 두 가지. 단 어째서 묻고 해도 나는 성철 스님한테 무를 받았는데 원당함 해암 스님한테는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시신마를 받았고 그 다음에 구산 스님이라고 성광사 옛날 종종 내가 절에 들어온 지가 제법 오래됐어. 그러니까 그 스님은 35년 전에 내가 화두를 탔는데 이목구를 탔고 어쨌든 그때 당시 그 큰 스님들이 전부 다 내가 가르쳐준 식으로 절대로 안 가르쳐줬어. 이 문디들이. 어이구 속상하네. 그 왜 그러냐. 영명정진하고 이목구 했는데 나름의 화두 타파했다고 했는데 그래 생각이 하나도 안 일어나고 명경지심이요 부동지심이요 여여부동하더라고 한동안. 근데 다시 생각이 일어나더라니까. 다시 이게 뭐가 잘못됐지? 라고 해보니까 화두와 화미의 차이점을 이 어른 스님들이 한 명도 나한테 설명을 안 해준 거야. 그냥 어째서 묻고 들으라. 그냥 이목구 해라. 그냥 부모미생전 본래면목 해라. 다
써주면서 탁 하나 뭐 내려주듯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뭐 3,000배 하고 하나 타고 큰절 가장성 있고 절하고 나서 그거 하나 받고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을 한 스님도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여러분이 최초로 지금 설명 듣고 있는 거야. 뭐 이런 황당한 대한민국의 어떤 스님도 이걸 설명한 스님이 한 명도 없어 지금. 지금도 없어. 아이 나 이거 참. 그럼 내가 실수를 해보고 나서 이걸 내가 개발을 한 거예요.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를 새롭게. 무게스님 어째서 묻고 오라고 간절히 드세요. 이런 메갈탱이 확 비틀어버릴 영감쟁이가 티나고 그 간절이라는 게 무슨 소리라고 해서 화두와 화미도 모르는 영감탱이가 어디서 화두를 그따로 주고 있어. 기절한다니까. 기절해. 나 참 해국? 어디 뭐 저 해가 빵 뜨니까 국 한 그릇 먹었나? 해국하게? 이미 에라이 손가락을 뭐 하려고 잘랐냐 이 등신아. 이거 사건이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런 거 하나 똑바로 집어주지 않으면요 백천삼매의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사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죽니 산이 하는 전쟁이 터지게 돼 있어. 이 공부는 바로 그런 공부야. 왜? 웃기고 앉았어. 그러다 보니까 송화두, 염화두, 주작화두가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진의 돈발 화두가 되어서 의심이 간절해지는 단계가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참구가 안 된 상태에서 진의 돈발이 돼봤자 되나 안 되나? 안 돼. 간절해지면 뭐 할 거냐고. 껍다구만 홀랑 백일 화두 타파가 될 건데 참구의 화두와 화미를 모르고 이 화두를 들은 사람이 진의 돈발이 되면은 미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여기서 달나라까지 딱 이렇게 로켓을 맞췄는데요. 여기서 0.000 수백 번의 0.01에 오차가 약간 틀어졌어요. 이 달리기를 쫙 로켓 쏘는데 달나라에 도착하나 못하나? 엉뚱한 데 가지. 그것 좀 여기서 아주 0.01mm만 틀렸는데도 달나라 도착 못한다니까? 그러면 대형 사건이 아니에요, 기요. 지금 이런 것들은 똑같이 한다고 간절하게 되잖아. 근데 화두와 화미를 모르고 했을 때의 그 차이점은 대형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뒤지게 고생을 하고 용맹정진하고 그 고생을 해서 어느 정도 재미를 봤는데 엉뚱한 경지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좌선이래가 되는 거예요. 앉아있으면 의심 화두가 순연하고 일어서면 화두가 희미해지는 경지가 된다. 그 다음에 동정이려.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일 때죠. 움직일 때. 세 단계가 있는데 일할 때는 의심이 유지되고 말할 때는 화두가 끊어지는 단계. 앉아있을 때는 순연하다가 이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화두가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화두가 일념이 되냐고 안 될 수도 있지. 두 번째, 말할 때도 의심이 유지돼요. 근데 책 읽으면 끊어져.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요게 이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제법 요 단계 또 한 칸 올라가요. 글을 읽을 때 심지어 매를 맞아도 화두가 유지되는 관계. 이것이 동정이료 단계다 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도
심지어 매를마저도 화두가 유지되는 단계에서 화두를 깨치면, 너는 동정이려 상태에서 화두 깨쳤구나. 더해! 이렇게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법파가, 이먹고, 그거, 본래 면목 불성 아니에요? 나 깨달았네? 땡! 끝났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너 그래? 한 대 마저도 동중이래 되나 안 되나 테스트 해보자. 이러잖아. 이게 돼?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뭐 본래 면목을 그 깨달은 자리를 그건 뭐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아맞힌 척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소 들어도 그렇게 들으면은 곤병이 빠진다 이래. 함부로 공인데 이거 너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거 이렇게 무슨 영감쟁이 뭐죠? 수염 뽑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냥 바로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몽각이려. 꿈속에서도 의심이 현존하는 단계. 오매이려.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가 확실하게 들어지는 단계. 생사이려. 사람이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유자재 화두 일념이 되는 단계. 입태이려. 태 속에 들어갈 때도 자유자재의 의심이 유지되고, 주태이려. 거기에 태중에 10달 동안 있는 동안에 미쳐버려갖고 딱 전생을 잊어버려. 왜 그러냐? 형성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잊어버렸다. 출퇴이려. 태어날 때 죽도록 고생하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출퇴일에까지 가야 다음 생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가 부동지야. 여기까지 생사 1회에서 입퇴, 주퇴, 출퇴까지 되어야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전생을 잊지 않고 공부를 이어서 계속 할 수 있다. 부동지는 바로 이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여경지에 올라간 스님은 단 한 명도 이런 얘기 나는 입퇴일이여 출퇴일이여 다 된다. 화두삼매 거기서 깨쳤어. 이렇게 말한 스님이 있을까 없을까? 한 스님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당당한 큰 스님이 없다. 그냥 한때 열심히 했을 뿐이야. 한때 했어. 뻥치지 마라 그래. 오조 홍인 스님? 네. 지금 1대2대에서 오조 홍인 스님이? 당연히 육조 해명대사는 이거 됐겠지. 일행삼매가 뭐요? 입퇴, 주퇴, 출퇴, 이거 다 이루어져, 생사 이래가 됐다라는 거 아니겠어? 근데 뭐 갑자기 거기서 홍인스님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옛날에 그 중국 역사에 보면은, 어떤 스님이 있었냐면은, 나 이제 간다? 그러고 지팡이 짚고 걸어가다가 멈췄는데 그냥 돌아가셨어. 걸어가다가 천천히 걷다가 딱 멈췄는데 그냥 혼만 쏙 빼금.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어떤 스님은 물구나무 서서 돌아가셨다. 생사일여 삼매가 그렇게 좋았다. 그러면 방거사는 어떻냐? 방거사는 삼매에 들어오고 도를 성취했는데, 그러니까 방거사는 일반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회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냐면은 정주영보다 더 많았고 이건희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빌기치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그냥 동해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니까 성주가 날 다오.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일부는 빠뜨리고 일부는 좋다 그래. 어쨌든 그렇다 치고 당신은 운막 짓고 거기서 살아. 그러고 도 닦고. 근데 이제는 내가 가야 되겠다 싶으니까 딸 보고
우리 막내야, 정오가 됐는가 좀 받아오. 딸이 이렇게 음막 밖에 천막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더니, 그런 데 가려서 잘 안 보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게 안 보이나? 이렇게 당신 직접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딱 정오거든. 그게 고개 딱 돌려보니까 딸이 먼저 다 죽었어. 이렇게, 정오가 된다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그냥 앉아서 그냥 싹, 자탈인망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반가서 하는 말이, 야, 빠르구나. 자기 딸로 보고, 이 녀석이 나를 다비하고 이게 장례식 하는 거, 이거를, 지가 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하라고 얘네가 지가 먼저 갔구나. 그리고 딸을 장례식을 다 치라요. 그리고는 당신은 할 수 없이 그러면 내 몸뚱어리는 성주한테 맡겨야 돼. 성주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성주한테 가갖고 자네 무릎 좀 잠깐 빌리세요. 그래.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고 누운 사이에 돌아가신 거야. 아니, 그 성주도 놀래버린 거야. 그래서 또 화장을 맡겨놓고 그 소식을 또 이제 전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아들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그 얘기를 전해라 하니까 부인은 그 얘기 듣고는, 갔어? 당신은 밥하던 주걱 들고 그대로 그냥 뒤뜰로 가가지고 대나무 숲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리 가더래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 보는 거예요, 사람이. 바위를 어떻게 문을 여니까 극락세계가 거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 쏙 들어가서 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얘기를 또 아들한테 전데 아들은 남의 집에 밭을 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다 가셨어요? 나도 가야지? 괭이질을 하던 그걸 그대로 그냥 딱 세워놓고 그저 번개처럼 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가족이 전부 다 도인. 일가족이 전부 자유자재, 생사일여 삼매를 다 얻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주가 모든 저거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만에 하나, 여러분도 적어도 입퇴출퇴까지는 안 가더라도 생사일여 삼매는 좀 얻어서 화두타파했으면 좋겠다. 안 닿았을 때? 못 닿았을 때? 그래서 내가 찾아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것도 내 석사 논문에, 그 석사 논문의 삼매를 중심으로 연구해 놓은 도표입니다. 내가 연구해 놓은 건데, 요렇게 됐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의식이, 이게 유구식입니다. 유구식이 정리되려고 하면은, 적어도 유구식이 정복되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죠? 그 정처삼매, 또 요처삼매. 요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행주자와 어묵동정,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삼매가 유지되는 것을 요처라고 그랬어요. 정처와 요처가 어느 정도 삼매가 계속 이어지는 그 스님은 유구식을 정복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요. 유구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안, 이, 비, 설, 신, 의다는 거예요. 안이비설시가 다 정복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어떠냐? 유구식이. 그래서 내가 유식하고 가나선하고 지금 이걸 연결시켜 봤어요. 그래서 보아도 흔들림이 없고, 들어도 흔들림이 없고, 맛을 봐도 흔들림이 없고,
육의식이 정복되려면 그게 사실이 맞아야지. 서로 포옹하고 뽀뽀를 해도 아무런 동요가 없고, 육의식은 그렇다요. 신의, 마음도 여여부동하고, 법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동정이료와 몽중이료 삼매는 제7만라식이 정복이 된다라고 나는 봤어요. 제7만라식이 뭐냐? 이거를 요식이라고 해야만 나오나? 그러니까 대학 가서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식 도표죠. 여러분 다 나눠줬던 거야. 보세요. 그래서 그 화두타파는 삼매화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부를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체험해서 이거를 아주 그냥 남들은 이거를 그 이론으로 설명하겠죠. 나는 체험으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육의식이에요. 이게 육의식이에요. 그러면 뭐냐? 여기 보면 밑에 보면은 육식, 육군, 육경의 정보가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처삼매와 정처삼매가 이루어지면 이쪽이 정복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전오식이야, 이거는. 요 앞단계야. 요거는 전오식이야. 여기는 육식이야. 번뇌가 들어와서 정복되는 과정을 유식하고 연결을 했어요. 물론 이것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잡다하게 많이 있어. 미안하지만은 요거를 오픈은 안 해. 근데 그거 다 설명하려면 나올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자. 칠만라식이 뭐냐? 바로 칠만라식이 여기 단계를 말한다. 이거 안이비설신의 정보가 육의식을 통과해서 이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칠만라식이 무슨 작용을 하냐? 칠만라식은 주제, 의식, 아집,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염아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몽식이 있다는 거예요. 몽식. 자,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칠식이 주제의식이라고 그러면 뭐냐 하면은 바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놈, 이게 칠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견이 있어. 여기서 그게 나와. 중요한 줄 알아? 진동으로 해놓지. 하여튼 경로당 할매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견이 나와. 나의 소견이 나와. 방으로 들어가 뒤로. 악연, 나에 대한 소견이 나와. 그 나라는 생각이 칠식이야. 칠만라식이야. 그러니 그럴 수밖에. 두 번째, 애가 나와. 나를 집착하고 나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나와. 칠만라식이 특징이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라고 하는 주제의식이 있어. 칠만라식의 특징이 그래. 네 번째, 거기에 아집이 생겨. 나만의 똥고집이 생겨. 다섯 번째, 거기에 염화식이 있어. 염화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수 남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밥 먹으니까 좋다. 이게 물들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본래 순수한데 이게 때가 묻어갖고 좋다라는 생각은 본래 없는 거거든. 가짜거든. 근데 얘가 육체하고 합작을 해서 내 저장의식에다 딱
저장을 해놔가지고, 아이고, 살아가면 좋아. 이 생각이 저장이 된 거야. 정말 그 사기를 당하는 거야, 일종의. 이게 난 줄 알아. 좋다고 하면 내 감정도 좋고 생각도 좋아. 근데 그게 가짜인데, 염화식이 들어있다. 염화. 그 다음에 몽식이 들어있다. 이 칠말라식에는요, 꿈속의 생각이 저장이 돼. 꿈속의 생각들이 나라고 생각한다. 8번째, 업식이 돼 있다. 즉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40년, 50년, 60년 살아오는 모든 습관이 다 나한테 쫙 달라붙어 있다. 칠말라식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요. 계속해요? 네. 몇 번째까지 했지? 9번째. 9번째 했어? 할 거예요. 9번째. 칠말라식을 이렇게 설명해 준 경우가 또 좀 정리돼요? 9번째는, 그러니까 업식이라는 것은 뭔지 알겠죠? 일체의 모든 습이 다 업식이야. 뭐 여러분들이 뭐 맛있는 거 먹든 걸어가든 보고 좋다 나쁘다 이 생각이 분별심을 일으키니까 9번째는 분별식이 있어요. 칠말라식은 사량 분별식이 들어 있다는 것이요. 이게 나라는 주체의식이 이 칠말라식이 정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몽중일여 삼매와 적어도 동정일여 삼매가 성취가 되어야만 칠말라식이 지워진다. 그러니까 나라는 집착을 안 하기 때문에 아상, 인상, 중생상을 안 일으킬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게 웃기는 게 10번째는 번구유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내가 좋은 쪽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 이 남자 내가 좋아하고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 자식 내가 좋아하고 계속 유지하려고 다음 생에 태어나도 그 습관은. 이게 나쁜 건 나빠라고 또 이런 계속 유지하려는 의식이, 주체의식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요. 야, 이거 좀 남은 피눈물 나게 공부해갖고 이게 한꺼번에 쉽게 나가면 좀 허망했네, 뭐. 죄송해요. 나 이거 하느라고 그냥 20년간 공부, 대학교를, 행사승가대학 4년, 중앙승가대 4년, 동대 석사 과정을 2번 했어요, 나는. 그래서 그거 4년. 그리고 박사 과정 지금 2년. 그래서 이건 몇 년이야, 다 합쳐서? 몇 년이야, 도대체? 3, 4, 12에다가 더해서 14년에다가 가르친 것마다 20년을 했어, 또. 이거 작품 총책 모여서 지금 만들어진 거야, 이거 지금. 간세음 보사. 그러니까 어느 스님도 이렇게 복잡 다단한 것을 이렇게 그냥 훤히 깨뜨려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무식한 학자 이러고 지금 화엄경이 됐든 가나선이 됐든 무엇을 설명하든 무비 스님처럼 해거 스님처럼 원문 읽고 번역하고 이렇게, 이거 죽은 학문이야, 죽은. 누가 뭐 책을 번역할 줄 몰라서 번역된 거 책 무지 많이 나와. 그 읽고 번역하고 앉아서 이런 원시 시대의 강의를 좋다고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막 모여 있어요. 에이디. 차라리 염생이 똥구멍을 갖다가 확 털을 뜯어오든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 이거 공부를 하려면 이렇게 작품을 내놔야 돼, 이렇게. 지금 내가 얘기했던 칠말라식이 뭐냐? 요거다.
아까 유구식은 이거고 7만라식입니다. 지금 뭐요? 동정이료, 몽중이료 삼매를 터득을 해야만 7만라식, 나라는 생각이 정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숙면이라도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레아식이라는 것은 8 아레아식은 뭐냐면 사중득활이야. 사중득활. 즉 말하면은 아레아식은 무엇이 정복을 하느냐 하면은 아레아식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그게 뭐냐? 땅 하고 올려야지. 올라? 뭐 하지 말라고? 요게 제8 아레아식입니다. 이 자리가. 자, 안입이 설신이 유구식이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7만라식 거쳐갖고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8 아레아식입니다. 이걸 보고 첫째 장식이라고 한다. 창고 장자, 감출 장자, 장식이라고 한다. 저장의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장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주면 뭐와 같으냐면은 텔레비전이요, 라디오요, 녹음기요, 사진기요, 기록자 하는 장소다 하는 거예요. 장식. 특징이, 팔식의 특징이 그거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를 설명하기를 종자식이라고 한다. 이게 모든 종자를 저장하게 있기 때문에 종자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습관, 의식이 여기에 저장돼 있고 일평생 동안 보고 들은 게 다 여기에 저장돼 있는데 재밌는 것은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냐? 몽땅 다 저장돼 있어.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장돼 있어. 어느 정도냐? 우리의 여기에 귀신도 와서 따라 듣고 앉아있네, 여기. 아, 이거 문딩이가 또. 잘 들어라. 너도 공부 좀 해라. 문딩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잠을 재고 그러는구나. 따라와갖고. 내가 뭔 얘기 하려다 했지? 물어봤네. 이게, 우리는 산에서 돌을 닦아본 사람이 영명정진을 많이 해가지고 나름의 어떤 영식이 좀 열려가지고 수업 시간에 귀신이 따라서 들으면 난 그게 느껴져. 아이고, 문딩이야. 그게 아니라 공부 같이 들으면 듣는 거지, 뭐, 아직은 뭐. 법당에서 법문하다가 딱 보면 이쪽에 신도가 달고 온 귀신이 요리 건너타기도 하고, 요 귀신이 요리 가기도 하고. 재밌어, 아주. 여기 딱 보면은 이쪽에 영각 입회 쪽에서 귀신들이 막 전멸하고 일으키는 것도 있고. 재밌어, 하여튼. 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자. 여기에 꿈도 들어있어. 장식 안에 꿈도 들어있다. 이걸 표현하면 잠재의식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걸 보면 뭐라 하면 영혼의 의식이라고도 한다. 이걸 보면 뭐냐면은 업상이라고도 한다는 것이요. 업의 상이 저장됐다는 거요. 이걸 보면 뭐라 하냐? 정상이라고도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도라. 즉 다시 말하자면은 저장의식이 이렇게 있다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저장의식이 톡 하고 정상 던진단 말이요. 내가 30년 전에, 10년 전에, 한 달 전에, 몇 시간 전에 보고 들은 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참선하고 있는데, 톡 던져서, 야, 그 사람 어떠니? 뭐 이렇게. 한 시간 전에 봤는데, 그거 어떻다고. 내가 지금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 문딩이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이 막, 이것도 떠오르고, 저것도 떠오르고, 우리 남편이 말이야, 나한테 속상해. 이거 툭 떠올라. 자식이 말이야, 말 안 듣고 속상해. 그 생각이 뭐, 어제 사고 치면 지금 참선하면 참선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툭 떠올라. 이게 현상이라고 한다. 나타날 현자, 모양상자. 야가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거 보면은,
영식, 이 잠재의식은요, 습관이 뭐냐면, 저장된 의식들을 교통정리하기를 원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난날에 누가 나를 갖다 속삭이고, 누가 나를 희약가시하고, 누가 나를 좋아했어. 그러면은, 그때 미완성으로 저장해놨어. 아유, 막, 야, 이씨면 똥발 같다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하고 혼자 지나갔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가만히 참선하고 있는데, 툭 떠올랐고, 걔 어떻게 할 건데? 이러고. 만약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러면. 던져요. 그래서, 파일을, 여러분 생각들을 교통정리를 하기를 원하는 버릇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생각들을 정리를 해주면서 기도해야 돼. 생각들을 정리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팔정도에 맞게, 육바라밀에 맞게, 사선제에 맞게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집어넣어야 돼. 왜 그러냐고? 그게 이 잠재의식의 습관이 나한테 던지는, 팔 아래하식이 나한테 던지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을 느꼈던 것이요. 이게 기도하다 보면, 엄마야, 왜 얘가 튀어나왔냐? 그럼 평소 때는 그게 안 나오고, 그럴 때만 나오는 거죠? 아니, 그 상태가 될 때 잠재의식이, 이 팔식이 활발하게 움직여. 잠잘 때 하고,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불량색터라고 그래, 그거 보고. 미완성 정리, 즉 말하자면은 어떻게 정리하느냐. 정업, 정명으로 정리해라. 생각이 떠오르면은 바른 업으로, 바른 직업으로.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직업이에요. 목숨을 연명한다 이거죠. 바른 업으로. 그래서 상호 관계나 인생살이가 정업으로, 행동거지가 신구이 삼업이죠. 삼업이 반듯하게 정리를 해서 저장의식이 도로 집어넣어요. 왜 그러냐면 미완성 상태로 캐션 마커로 또는 불량스럽게 상처가 되게 저장되어 있는 저 추억이나 이런 생각들을 툭 하고 얘가 던져요. 기도하고 있으면. 던지면 어떻게? 정업, 정명, 정업, 정정진, 정면, 정견, 정사로 정리를 다시 해라는 거예요. 팔정도. 그때 당시에 그 상처받았던 일들을 어떻게 할 건데, 그거는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이렇게 혼내놓고 이렇게 정리하겠다. 왜 그러냐면 잠재의식은 불량 상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거꾸로 하고 재수없게 생각해. 본능적으로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 누가 강제로 그냥 순간적으로 키스해서 짜증나 죽겠네. 그래서 저장이 딱 돼 있어. 근데 그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참선하는데 툭 떠올라. 그 새끼 잘 있나? 나쁜 새끼. 삼매 속에서 정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 삼매 안 들어가도 기초만 해도 이게 떠올라. 여러분 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도 떠올라. 그것이 잠재의식이 제8식이 왕성한 활동에 의해서 자동현상이다. 그래서 업상, 전상, 현상 이런 것이 일어나는 모양새가 다 잠재의식, 8식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요. 야, 귀신아 너는 들어가고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 고만 방해를 해라. 그래서 이렇다라는 것이요. 여기까지. 네? 여기 마지막 영겁이래죠. 영겁이려. 그래서 영겁 동안에 삼매가 되어서 영원히 이제는 생사 자유자재를 얻어버렸다 하는 것이요. 그런데 화두 드는 법을 최종적으로 금방 얘기했던 참의, 참정, 참구까지 여기서 지금 설명했어요. 이 안에 첫 단지 안에 몇 가지가 더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을 활활 떼는데 이 불의 그 소스 장작들은 요거고, 요것을 장작전에 불 확 덩기는 건 뭐냐? 바로 이 불덩어리는 뭐냐? 불덩어리는 여기 써진 거, 요거. 옆에 톡 튀어나온 거, 요거요. 그게 뭐냐고 가르쳐 주면 안 되겠지. 그렇게 좀 제대로 다 가르쳐 주세요. 바로 그거다. 아이고, 유배불이네. 이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것은 용맹정진이야. 이 가나선의 맹점이 뭐냐면요. 산내로 들어가는데 매우 취약점이 있어요. 가나선은. 그래서 물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얼마큼 들어가면 안 들어가죠. 그럼 뭘로 들어가야 되느냐? 우와! 허적거리면서 들어가야 돼. 그게 산내로 들어가는 그 특허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용맹정진이다. 그래서 가나선은 20년, 30년, 뭐 50년 했다 해도 용맹정진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난 그 사람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왜? 여기 지금 내가 이 가나선 하는 법의 기술을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치명타를 입어서 결정적인 도를 성취하는데 막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지금 내가 써놓은 이 용맹정진, 지금 뭐 큰소리치는 모든 스님들은 뭐야? 용맹정진은 그 나름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좀 재미를 봤다. 재미 본 거 가지고 나 깨쳤다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 재미를 봤으면 이런 식으로 나처럼 당신도 설명을 해야 된다. 유식과 삼매와 화두 드는 법을 자유자재. 오늘은 왜 또 육조 해능 스님이 갑자기 삼매를 나한테 나와가지고 오늘은 가나선 수행하는 법, 화두 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수행하는 법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전한다면 오늘 배웠으니까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 없다. 지금 한국불교 최초로 이 기술을 지금 오픈 좀 이렇게 맛배기로 지금 내놓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사건이 뭔 사건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고,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그냥 미국 가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해. 왜? 우리나라에서는 좋은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걸 내가 좀 어느 정도 그냥 실습하고 실력을 갖춘 다음에 차라리 외국 가서 내가 이 뜻을 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던 사실이 그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지 귀한지 무조건 우하게 뭐요. 무슨 명예와 권력과 뭐 이렇게 웅장한 절 가지고 있고 뭐 큰스님 이름만 큰스님 이러고 있어. 거기에 뭐 방법이 없고 내용도 없고 뭐가 없어도 좋아. 무조건 이렇게 모여 앉아서 이런 아주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고 방식을 우리나라 사람은 가지고 있어. 혈연, 학연. 뭐니 해도 뭐니 이런 식으로 명예 뭐 이런다 그러지. 자, 여러분들 뭐 알아서 다들 회양하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